(2023년) 35기 달서구민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이 4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문인협회와 무심 정지홍 시인이 함께하는 시낭송 콘서트가 4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4일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3월의 마지막 주말, 달성군 벚꽃 명소 중 한 곳인 유갑 한정리 일대에서 제10회 달창직일 벚꽃축제가 열렸습니다. 2023년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이 5일 달서선사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31일 제1회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한결같이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북구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회장단이 4일 달서구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27회 비슬초등학교 총동창 체육대회가 화합 한마당으로 2일 모교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연극 행복이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여우별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35기 달서구민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이 4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 의지를 다졌으며 2부에서는 노인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주제로 이미영 경북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35기 달서구민자원봉사대학은 이론과 실무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 위주로 편성하는 등 수료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자원봉사 관리 기법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강식에 참석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리 달서구는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이는 오늘 모인 분들을 포함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달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35기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 실천 기술 및 소양 강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육과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원봉사 화이팅! 달성문인협회와 무심 정지용 시인이 함께하는 시낭송 콘서트가 4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 군민을 위한 벚꽃시 낭송 콘서트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시와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해소하며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게 할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신경용 달성문인협회 회장, 달성군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오프닝 기타 연주를 시작으로 총 4부로 나눠 시낭송이 진행됐습니다. 각 부마다 시낭송이 끝나면 시극과 성악, 판소리 등 특별 공연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군민을 위한 벚꽃시 낭송 콘서트는 달성문인협회와 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달성 군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달성군의 시낭송의 그 보급을 위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시낭송에 전념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 제 태어난 달성군을 위해서 좀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달성군에서도 꾸준히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이 시낭송의 보급하는 데 제가 힘을 좀 보탤 것이고 이 법정문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특별 출연으로 서울과 군산, 전주, 고창, 남원 등지에서 시낭송가 및 연주자가 참석하여 해변했으며 달성문인협회 신경용 회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비상하는 달성문인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벚꽃 시편이 꽃잎처럼 흩어지는 아름다움에 젖어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이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비상하는 달성문인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벚꽃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4일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영 구청장과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봉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보건복지부 지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 노인자원봉사 사업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을 일컫는 선배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합성어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배 시민의 권리 정진을 이끄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배시민봉사단은 자원순환 사말 봉사단 25명, 디지털 치매 서포트단 20명, 커뮤니티 가든 봉사단 20명, 찾아가는 디지털 봉사단 20명, 엔딩 플래너 봉사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봉사단은 환경교육과 수확물 나눔 활동, 디지털 정보 공유 활동, 거리 캠페인 활동 등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행사 이후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설명회와 필수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태영 구청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기대한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3월의 마지막 주말, 달성군 벚꽃 명소 중 한 곳인 유갑 한정리 일대에서 제10회 달창직길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로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열렸는데요. 화창한 봄날 유갑 번영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가읍 경로 효잔치를 시작으로 가요제와 풍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 외곽으로는 기존 마을과 그리고 아파트별로 현장 부스가 꾸며졌으며 예전에 비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최근 유가읍의 인구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달창지 벚꽃축제와 어르신 효잔치를 4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만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과 뜻깊은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최재형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유갑 번영회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현풍 나들목 인근 도로부터 행사장 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편안한 벚꽃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달서선사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촉 시기 5일 달서선사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달서선사관의 운영 계획에 대한 자문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일부 위촉식에서는 김건구 계명대 행소박물관장을 비롯해 9명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구청장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2부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김건구 계명대 행소박물관장과 이기영 문화유치원 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이어진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관람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운영자 시선이 아닌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건구 운영위원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달서선사관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29일 개관한 달서선사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2층에는 체험관과 체험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제를 지켜준 당신, 이제 오늘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달성군은 31일 제1회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한결같이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군에서는 이날 광복회와 상위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무공 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회 등 9개 단체 보훈가족 600여 명과 히어로즈 패밀리 2가구를 비롯해 최재형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시 군의원,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 박성국 달성군 보훈단체 연합회장, 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과 축사 및 축전, 독립, 자유와 평화, 호국과 후세의 나라 사랑을 주제로 샌드아트, 뮤지컬, 치어리딩쇼, 파페라, 퓨전 국악, 보훈가족 장기자랑, 가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히어로즈 패밀리가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2019년 10월 독도 응급환자 이송 중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중앙 119 구조본부 고 서정용 영웅과 2017년 12월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급히 창문을 통해 진입하던 중 추락해 순직한 수성경찰서 고 정연호 영웅의 가족입니다. 이분들에게 최재형 군수는 존경과 추모의 뜻을 전하고 후원받은 경력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이들 히어로즈 패밀리의 후원자로도 군에서는 최재형 군수와 디지스트 기초학부 윤지성 교수가 나섰습니다. 최재형 군수는 축사에서 늘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보훈, 한결같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보훈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 같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음모, 여러 가지 정파적인 싸움 때문에 정작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젊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작 나라를 지키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군수가 되면 반드시 작지만 우리 태수한 달성군에서는 그분들을 꼭 기억하자는 뜻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박성국 달성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은 우리를 기억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로만 해친 보훈에 애써 무덤덤한 척만 했지만 속으론 섭섭한 삭힌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기억해 준 당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최재형 군수 취임 이후 명예로운 보훈 실현 원년을 선포한 달성군은 지난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지급하던 참전 유공자 특별 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이번 사업을 비롯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 등 다양한 보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회장단이 4일 달서구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와 광주 북구 협의회는 2012년 9월 광주 북구 적십자 청소년 수련원에서 자매 결연을 맺은 후 광주 북구 어르신들 대상 친선 무료 급식 활동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3년간 일체의 교류 활동을 못한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자 두 단체는 달서구와 광주 북구 산악회 행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시 교류 활동을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 바르게 협의회 이병호 회장과 최태순 여성회장 그리고 각 지역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광주 북구 바르게 협의회는 김연수 회장과 박경희 여성회장 그리고 김성열 청년회장과 박현숙 국장, 박복신 과장 등 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달서구를 방문한 김연수 광주북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달서구청장님과 달서구 바르게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영호남 바르게 협의회 간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이날 바르게 협의회 방문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0만 원씩 기부금을 주고받는 등 두 기관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제27회 비설초등학교 총동창 체육대회가 화합 한마당으로 2일 모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화창한 봄날, 김주석 총동창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과 내빈, 기수별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초등학교 어릴 적 추억의 운동회를 회상하며 동문들의 우정과 단합 그리고 화합하는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식과 체육 경기, 장기자랑, 해우권 추첨 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20대 화이팅! 형 완성! 아주 잘 나왔겠다. 준비됐나? 예, 됐다. 24회 화이팅! 22회 화이팅! 26회 화이팅! 24회 화이팅! 29회 화이팅! 28회 화이팅! 21회 경기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27회 화이팅! 30대 화이팅! 백무한 수석 부회장의 개회 선언이 총동창 체육대회 포문을 열었으며 박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식 행사는 진행됐습니다. 도정과 열정의 비설초등학교 화합된 동문, 하나된 동창이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체육대회로 동문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의 바탕으로 하나된 총동창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렇게 끝이 나가고 일상 회복이 되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이유는 아마도 우리 비설초등학교 후배님들이 진짜 더 멋진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비설초등학교 학생들을 진짜 멋진 사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홀수, 짝수, 기수별로 팀을 나누어 명랑운동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만나는 선 후배들과 친구들의 모습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족구와 제기차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경기가 진행될수록 옛 학창시절로 돌아가 어느덧 그때 그 추억의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대구 비설초등학교는 1950년 3월 비산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96년 3월 대구 비설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2010년 제58회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다가 2016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 조성과 함께 개교해 올해까지 제65회 총 4,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대학로 일대를 훈훈하게 달고 온 연극 행복은 전설의 파이터를 꿈꾸는 남편과 동화 작가를 꿈꾸는 아내의 이야기로 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감동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극중 남편은 아내와 함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자기의 병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 아내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려 하지만 결국 알게 되며 극이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보는 내내 즐겁지만 슬프고 따뜻하지만 아픈 이야기로 소극장만의 진정한 매력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할 이번 연극은 동성로 여우별 아트홀에서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식은 피가로가 백작 부인 로지나와 함께 바람둥이 백작을 혼내주는 소동극으로 유쾌한 줄거리 속에 귀족에 대한 풍자와 날카로운 비판을 숨겨놓은 수작입니다. 쇼생크 탈출 OST로 잘 알려진 편지의 이중창과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등 우리 귀에 익은 멋진 음악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앙상블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4월 8일 오후 3시, 4월 16일과 23일 오후 4시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2023년 달서 나눔장터 운영 시작 소식입니다. 월성 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 달서 지역 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달서 나눔장터를 4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철 2호선 용산역, 월성공원, 한남공원 세 곳에서 운영합니다. 달서 나눔장터는 2011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실제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나누고 그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기부금은 전액 달서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올해는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9월 9일,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철 2호선 용산역, 월성공원, 한남공원 세 곳에서 총 5회 운영됩니다. 나눔 장터별로 DIY 헤어밴드 토시 만들기, 업사이클링, 양말 목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폐연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배부와 같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재활용 부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달서 나눔장터는 우리끼리 줄임말인 이키앱을 통한 중고물품 판매 및 나눔 기부도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중고물품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속닥속닥
1회 용품 줄이고 봉사시간 받고 등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달서구청장은 온 오프라인 달서 나눔 장터 운영으로 중고물품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달서 소방서 중대재해시설 집중점검 소식입니다. 달서 소방서는 29일 오전 9시 봄철 해빈기를 맞이하여 관내 본서 월성 119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는 현장 근로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봄철엔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었던 집안이 녹아 균열 집안 치마가 생기기 쉽고 건축물, 축대용벽, 담장 등 시설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계절로 이번 점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해빙기 시설 붕괴 낙하 등 각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현황 점검 및 조치,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실태, 위험 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여부, 사무실 등 청사 주변 청소 및 환경 정비 등입니다. 이진우 서장은 중대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재해의 사전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청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매곡리 무장의 나눔길 녹색자금 지원 사업평가서 우수 사업지로 선정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다사읍 매곡리에 조성한 무장의 나눔길이 산림청이 주관한 2022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평가에서 우수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녹색자금 7억 원 등을 들여 무장의 나눔길과 녹지 내 보행로 1.7km를 조성했고 휴게시설 설치와 함께 화목류도 심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데크와 흙콘크리트를 활용해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맨발 걷기 길도 추가적으로 조성해 이용 만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매곡리 무장의 나눔길 산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산책할 수 있는 무장의 나눔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시설공단 낙동강변 환경정화 활동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4일 공단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원 요원지 일대 낙동강 근처에서 방치된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 치우기 등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정화활동에 참가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앞으로도 환경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낙동강 생태 탐방로, 생태 경관 향상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년초 전국 소년체전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소식입니다. 대구 송년초등학교는 3월 29일 그동안 연습해온 양궁부가 우수한 성적으로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구 합산 양궁장에서 실시된 제52회 대구 전국소년체전 대구 예선 2회
3차전 및 제2회 대구광역시 양궁협회 장배 양궁대회에서 6학년 신성환 학생은 남초보 사관왕을 차지하며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신성환 학생은 35m, 30m 및 25m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개인 종합 1위로 대회 개인전 사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6학년 서지민 학생은 여초보 35m, 30m 및 25m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하며 개인 종합 3위로 입상했습니다. 송현초 양궁부 학생들은 평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훈련으로 우수한 결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번에 입상한 2명의 학생을 포함한 양궁 부원 모두는 앞으로 개최되는 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선영 교장은 양궁 부원 모두가 연습을 즐기며 그 속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전지훈련 참여 및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산중학교 마음약국에서 친구들과 고민을 나눠요 소식입니다. 대구 포산중학교는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상담체험의 날 행사로 마음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이 행사는 또래 상담자들이 친구들의 고민을 들은 후 용기가 생기는 약, 꿈이 이루어지는 약금, 마음의 약을 처방하고 약봉투에 간식을 담아 친구들을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마음 약국에 들러 평소 표현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감정이나 고충을 또래 친구와 나누고 공감하며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신학기에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친밀감과 연대감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약국에 들렀던 정혜원 학생은 혼자만의 고민을 친구에게 표현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나도 앞으로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서희경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또래 소통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음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공사 준공식을 시장 앞 공영주차장 내 특설무대에서 3월 31일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사업 경과보고, 인사말과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경품 추첨 등 식후 행사로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는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을 위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어 2022년 하반기 공모에도 선정돼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총 1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길이 162m, 면적 1019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2월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장은 이번에 조성된 아케이드와 함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공사, CCTV 등 통신장비 설치, 바닥 스텐실 포장, 주출입구 간판 설치 등의 최신 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아케이드 준공으로 상인들뿐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언제나 쾌적한 구매 환경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하며 달서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뿐만 아니라 상인 경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가족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론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론 캠프는 4차 산업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조립 및 비행 체험을 통해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기의 올바른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와 달서구 가족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드론을 직접 조립하며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조종하는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고 특히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 가족 간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달서구는 드론 캠프 외에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이번 드론 캠프가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달서구를 배움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지난 1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배우기 위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 맡김없이 주는 그루트를 관내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식목일의 역사, 여러 나라의 식목일, 바다 식목일 등 식목일 바로 알기 교육과 미니 화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음료 포장 판매, 일회용 컵을 연필 꽂이를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신성진 관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이 살아가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보존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해 수리수리 마수리 사업을 펼쳤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사업은 단절된 무연고 중증 질환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1인 장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사업은 관내 종합인테리어 업체 엑스펙트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공사로 실시되어 도배장판 작업뿐만 아니라 파손된 문고리를 수리하고 낙상위험 가구의 가구를 옮겨 재배치하는 등 일상생활에 작지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했습니다. 뜻밖의 손길에 도움을 받은 대상 가구는 작년 여름 태풍과 폭우로 천정에 물이 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하나 민간위원장은 각 가정마다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대상자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다며 꾸준한 나눔이 지역을 환하게 밝혀 모두가 행복한 논공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논공읍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에 참여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엑스펙트는 2018년도에 설립된 관내 종합인테리어 업체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